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백현기입니다. 우리의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 연일 관심의 도마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토트넘 변화에 대한 보도가 연일 쏟아지는데요.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의 계륵이었던 포로 선수의 변화에 대해 집중 조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우리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도 잊지 않고 보도되는데요. 지금부터 디 애슬레틱의 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경기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다시 보기로 결정했다. 경기를 다시 보는 것은 종종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몇 가지 순간적으로 놓쳤던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이브 비수마와 제임스 매디슨은 경기를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잘했고,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후방에서 조용한 활약을 냈다. 손흥민의 경기력은 경기 처음 볼 때보다 더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 볼 때에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페드로 포로의 퍼포먼스였다. 전반전에 포로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영국 시청자들은 이전 포로의 경기력에 대한 게리 네빌의 혹평을 들었을 것이다. 네빌은 많은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포스테코글루의 시스템에 대해 분명 회의적이었다. 풀백 모두에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 전술 말이다. 전반전에 이 시스템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두 경우가 있었는데 네빌은 이 장면을 비판했다. 전반 2분, 포로는 비카리오로부터 패스를 받았지만 메이슨 마운트에게 뺏겼다. 내년은 박스 안에서 안토니에게 빠르게 공을 패스하고 안토니 슈팅을 하였다. 네빌은 풀백의 95%가 풀백 위치에서 뛰는 이유는 중원에서 돌아서면서 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못마땅해 했다. 하프타임 직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포로는 이번에 가르나초에게 또 다른 위험한 위치에서 공을 빼앗겼고, 마운트가 브루노 페르나데스에게 너무 강한 패스를 하면서 기회가 무산됐다. 네빌은 나였으면 절대 그렇게 플레이 안 한다. 공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포로는 본인을 로드리로 생각하는 것 같다. 만약 당신이 맨유 선수이고 압박하고 있다면 경기 내내 포로가 공을 가지고 있길 원할 것이다. 전반전에 거의 실점이나 다름없었다. 포로와 우도지는 공격을 잘하지만 수비적으론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경기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빌의 의견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실수들 때문에 포로가 전반전과 후반전에 부진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포로가 수비가 약점인 것이 유명하기 때문에 지난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크로스를 막지 못했을 때를 포함해 이전에 토트넘에서 라이트백으로 뛸 때도 수비적인 한계를 보여줬다. 선입견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선수를 보는 시각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경기를 다시 보면 포로가 실제로 맨유를 상대로 크게 뛰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두 가지 실수부터 시작해서 그 직전과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봐라. 첫 번째 실수가 발생하기 전, 그리고 경기 시작 1분 만에 포로가 레안 쿨루셉스키에게 멋진 첫 번째 패스를 해주고 쿨루셉스키가 맨유 수비수들을 제치고 손흥민에게 크로스 기회를 만들었다. 네빌은 포로가 토트넘 골문 근처에서 공을 점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다양한 포지션을 맞지 않으면 포로가 한 것처럼 공간은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실수는 마운트에게 공을 빼앗긴 지 몇 분 후 포로는 다시 안쪽으로 향했고 이번엔 매디슨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하프타임 직전의 두 번째 실수는 포로의 활약 몇 분 뒤에 나왔다. 전반 40분, 포로는 박스 가장자리에서 멋진 슈팅을 했지만 골대를 강타했다. 이어서 그는 매디슨의 패스를 받았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잘못 연결했다. 몇 초 후 토트넘 박스 안에서 페르난데스의 크로스를 멋지게 헤딩하여 비카리오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몇 분 후 포로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 위치로 넘어왔다. 포로는 전반전의 대부분을 그랬던 것처럼 오른쪽 백 위치로 넘어간 파페 사르를 찾았다. 사르는 포로가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공간으로 이동해 히샬리송을 찾는다. 쿨루셉스키는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에서 슈팅을 했지만 오나나 골키퍼에게 막혔다. 다음 공격에서 토트넘은 프리킥을 얻었고 공이 가르나초로 떨어졌을 때 포로는 그의 앞에 끼어들어 로메로에게 크로스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포로는 많은 이들이 봐온 자주 하는 실수를 범했다. 하지만 그 직후 후반전 초반 포로는 그의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다. 먼저 포로는 언더래핑하는 루크쇼를 노린 가르나초의 패스를 가로챈다. 이로 인해 포로가 자기 진영 깊숙한 곳에서 공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네빌과 다른 사람들은 포로가 그냥 공을 클리어링하길 바랐을 것이다. 대신 히셜리송에게 공을 연결한다. 히셜리송은 메디슨에게 패스하고 비스마를 찾은 메디슨은 포로에게 공을 내줬다. 포로의 앞선 가로채기 덕분에 쇼와 가르나초의 공간이 비었고 쿨루셉스키는 오른쪽 터치라인 옆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포로는 쿨루셉스키를 발견하고 쿨루셉스키는 박스 안으로 돌진해 사르가 굴절된 크로스를 골로 연결한다. 포로의 첫 번째 가로채기부터 30초도 채 되지 않아 득점이 연결됐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실수를 살펴보면 포스테코글루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스타일을 요약한다. 토트넘은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잃을 때도 있겠지만 이 시스템의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훨씬 크다는 자신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는 공격력이 비슷한 우도지와 포로를 선발에 올렸고 심지어 두 선수의 활약에 기뻐했다. 포스테코글루는 지난달 두 선수가 함께 뛸 수 있냐는 질문에 왜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 두 선수가 풀백으로 뛸 수 있는지 묻는다면 물론이다. 나는 그들이 풀백으로 함께 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를 다시 보면 우도지도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포로보다 흔들리는 순간이 더 많았다. 포로와 함께 이날 경기에서 눈에 띄는 다른 순간도 있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사르와 함께 안쪽으로 좁힌 포로의 전술은 전반전의 효과적인 전술이었고 쿨루셉스키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나 루크쇼를 상대로 1대1로 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줬다. 쿨루셉스키가 토트넘에서 폼을 되찾는다면 고립된 수비수에게 달려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 팀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놀라운 성과를 거둔 건 수비였다. 예를 들어 9분에 가르나초와 쇼를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공을 향해 돌진할 때 포로는 그들을 상대로 2대1 상황을 잘 처리했다. 포로는 파울을 범하지 않고 쇼에게 태클을 걸 만큼 재빨랐다. 특히 불과 몇 분 전에 가르나초가 비슷한 위치에서 포로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슈팅을 날렸기 때문에 인상적이었다. 맨유는 4개월 전에도 같은 상황에서 제이든 산초를 통해 골을 넣었다. 전반 30분 포로는 가르나초를 상대로 한 경합에서 이겨내며 비카리오에게 공을 돌려줬고 자신의 뛰어난 스피드를 보여줬다. 후반전에 토트넘이 앞서자 포로는 대체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포로는 다시 박스 안으로 뛰어들었고 오버래핑하는 쿨루셉스키에게 스루패스를 줬지만 쿨루셉스키가 잡진 못했다. 수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포로가 눈에 띄는 순간은 마커스 래시포드와의 1대1에서 승리한 것이었다. 래시포드는 포로의 바깥쪽을 공략하려 노력했지만 래시포드는 그렇게 할 만큼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다. 88분 교체되기 전 포로의 마지막 공헌은 약점이라고 언급되었던 크로스를 처리한 장면이었던 점이다. 특히 3분짜리 하이라이트를 보는 요즘 시대에는 한두 사건에 대해 선수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유익하다. 개인적으로 경기 중 몰랐던 다른 장면도 있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기 위해 깊숙이 내려와 메디슨에게 먼저 패스를 내준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메디슨이 이반 페리치에게 연결해준 패스가 얼마나 좋았는지도 말이다. 비스마가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아 페르난데스와 가르나초를 피해 전진하는 등 전반에는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고 안토니는 비스마에게 태클을 걸어 옐로 카드를 받았고 페르난데스는 이에 불만을 표시해 그라운드 분위기가 순식간에 고조되었고 2분 뒤 바로 스퍼스의 찬스를 만들어내며 포로가 골대를 때리는 슈팅을 했다. 그렇게 깊은 공을 집어들고 몇 명의 선수들을 상대한 비스마의 용기는 바로 포스테코글루가 브랜트포드 경기 전 토트넘 선수단에게 팀 내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수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포로가 경기가 거듭될수록 그 부분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른 선수들에게 비슷한 영감을 얻어주면 좋겠다. 포로는 라이트백 포지션의 라이벌인 에메르송 루얄이 일주일 전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 박스 밖에서 골을 넣는 모습에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를 다시 보면서 포스테코글루가 선수들과 팀의 선입견을 깨려하고 그 과정에서 구단의 새로운 낙관주의 시대를 열도록 돕는 방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굉장히 긴 칼럼이었습니다. 짧은 하이라이트보다 다시 보기를 추천하는 기자의 마음이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가 또 많습니다. 그중 안타깝게도 이강인 선수는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백현기 기자였습니다. 주말 경기 한준TV와 함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